7월 13일 올라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서현진입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텐션은 올려드리는 저희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곧 시작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올라 시작했습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손예진 씨가 있다면 저희 세계경제TV에는 주식 잘 알려주는 그냥 누나 서현진이 있습니다. 오늘 7월 13일 순서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매일 뵙지만 늘 반가운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오고 있는데요. 연일 한은의 금리 인상 소식도 들리고 여러 가지 굵직한 금융 이슈들이 남아 있어서 긴장감이 맴도는 요즘입니다만 올라 보시면서 그 긴장감 달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긴장감을 달래줄 두 분의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유현정 아나운서, 권지영 아나운서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오지만 제 양옆에 두 분 아나운서께서는 그냥 상큼상큼 이런 봄날이 따로 없습니다. 먼저 지영 아나운서님, 네. 오늘 반묶음 스타일로 헤어 변신을 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너무 잘 어울려요. 날씨가 워낙 우중충하니까 저라도 좀 이렇게 발랄해 보이려고 신경을 좀 써봤습니다. 잘 어울려요. 오늘 이렇게 발랄하게 하고 오신 만큼 좋은 이슈 정리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현정 아나운서님, 네. 늘 상큼하시지만 오늘 유난히 비가 와서 그런지 이게 핫핑크 원피스가 더 맞아요. 상큼해 보입니다. 오늘 또 네. 날씨가 좀 우중충하지 않습니까? 네. 제 옷으로라도 좀 붉은 기운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자 네. 오늘 또 이렇게 어깨까지 좀 빵빵 예, 그런 옷을 좀 네. 준비해봤습니다. 꽉 올라갔어요. 예. 오늘 현정 아나운서님이 핫핑크, 약간 붉은 기운으로 국내 상승장을 기원한다면 저는 오늘 키위색 의상으로 원래 미장에서는 초록색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어찌되었든 국내외로 올라가야지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바람을 담아서 의상 준비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다 이렇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 저희의 마음을 부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지수 상황 정리를 먼저 해봐야 되겠죠. 먼저 코스피 시황 지영 아나운서님 준비하셨죠? 네, 제가 코스피 시황 흐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장부터의 흐름을 같이 살펴보시면요. 시작은 0.29% 상승한 2324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장이 시작되면서 살짝 내려앉나 싶었는데 이내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최저지수는 2312선, 그래도 2300선 위에서 웃도는 모습 보여줬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0시 전에 우리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단행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안도감을 가지고 상승 랠리를 이어가지 않나 싶은데요. 현재는 0.41% 상승한 채로 2327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은 그런데 조금 아쉽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의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다시 팔자세로 돌아섰네요. 오늘은 개인이 2,394억 원, 외국인이 246억 원의 물량을 팔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열심히 담고 있습니다. 2,774억 원의 물량을 기관이 담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은 반도체주가 그래도 소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현대차 이 와중에 굉장히 돋보이는 상승률 보여줍니다. 2%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관련된 이슈는 저희 올라 이슈로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우리 기술주들 오늘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둘 다 나란히 오늘 1%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2%에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면서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KR모터스 14%, 거의 15%에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서현이화도 10%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아쉽기도 하다라는 의견 보탤 수 있을 것 같고요.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은 코스피에서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황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네, 코스피 시황 지영 아나운서님께서 차분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황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죠? 코스닥 시황은 현정 아나운서님 부탁드릴게요. 네, 코스닥 시황도 이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출발은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0.07% 오른 751.34포인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빅스텝 소식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들린 이후에 9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좀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47%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761.8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관만이 홀로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591억 원 사들이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은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개인과 외국인 각각 250억 원, 또 277억 원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로도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넵튠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에 따라서 또 출판 매체 복제 그리고 오락문화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릴 텐데요. 관련해서 또 통신 방송 서비스 또 방송 서비스 그리고 말씀드렸던 디지털 컨텐츠, 오락 문화 업종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반면에 컴퓨터 서비스, 정보기기 등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 머무르는 흐름, 파란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5개 종목 중에 시젠이 유일하게 홀로 파란불을 켜내는 모습입니다. 2.2% 넘게 빠지면서 46,45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모두 빨간불 켜내주고 있는데요. 제약업종 셀트리온 헬스케어 0.84%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1.15% 올라주는 모습이고요. 게임주도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1.93% 올라주고 있고 또 위메이드도 5%가 넘게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엔터 업종도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은데요. JYP 엔터테인먼트 4%가 넘게 올라주고 있고 또 엔터주 스튜디오 드래곤도 2.5% 넘게 올라주는 흐름입니다. 또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CJ ENM이 있습니다. 오늘 6% 넘게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상한가 간 종목도 추가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 간 종목은 두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자회사 개발 게임의 중국 파노 발급 소식에 또 넵튠이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 또 한국형 코로나 백신 생산 가시화 소식에 GW 바이텍도 역시나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닥 시황까지 살펴보시면서 양시장의 흐름 짚어봤는데요. 두 분 말씀 주셨지만 오늘 금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네. 한국은행에서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매를 맞고 난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우리 시장은 온기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네.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름세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 늘 불안해요. 뭔가 요즘에는. 그렇죠. 네. 참 맞아요. 일희일비하고 맞아요. 늘 불안하고 저희가 잠시 후 전해드릴 이슈에서도 어제는 분명 걱정을 했는데 오늘 상승세로 돌아선 그런 이슈 맞아요. 섹터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오늘 빅 이벤트가 하나 있죠. 또 바다 건너 미국에서 CPI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CPI 지수가
지금처럼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고 또 연준의 금리는 또 우리나라 금리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한국은행의 결정은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두 가지 우려가 있죠. 물가는 잡지만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 네.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빅스텝이 단행되었다는 것은 이 서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일단 물가를 먼저 잡아야겠다. 그러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 있었던 만큼 그 흐름대로 가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이 시간에는 미국의 CPI 지수 동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또 우리 시장의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은의 빅스텝 결정 소식 주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먼저 다뤄봤고요. 본격적인 이슈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현정 아나운서님 준비하셨죠? 네,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 급락 그리고 미국 항공주 강세에 또 항공주들 움직임이 좀 두드러졌었는데요. 관련 이슈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난밤에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8월 인도분 가격은요 무려 8% 가까이 7.9%가 넘게 하락한 95.84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도요 7.1% 하락한 99.49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는 3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다 보면요, 사실 움직이는 테마들이 조금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정유주들 그리고 또 항공주들이 많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어제만 해도 코로나19 뭐 재유행 확산 조짐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리오프닝주들이 사실상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이런 국제유가 급락 소식에 또 항공주, 또 여행주, 면세점, 뭐 카지노주 등등 리오프닝 테마들이 좀 시장의 주목을 좀 받는 흐름입니다. 네, 네. 시장의 흐름이 참 일희일비라는 말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네. 어느 날 좀 걱정스러우면 바로 주가가 반응을 하고 또 반대의 소식이 나오면 바로 또 손바뀜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리오프닝주 참 저희가 아픈 손가락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항공주 네.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하고 많은 또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텐데 오늘은 그래도 좀 온기가 돌고 있는 모습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지난밤에 뉴욕 증시에서 미국의 항공주들이 먼저 크게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메리칸 항공은 2분기 매출이 2019년 최고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메리칸 항공그룹이 미국에서 9.98%, 즉 10% 가까이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뿐만 아니라 유나이티드 항공도 8%가 넘게, 또 델타 항공도 6%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지난밤에 뉴욕 증시에서 미국 항공주들이 일제히 올라주면서 우리나라 항공주들도 이에 따라서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네, 관련주 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에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윗꼬리가 조금 달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오늘 빨간불을 켜주는 흐름입니다. 현재 6.8%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14,100원 선 지나면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5%가 넘게 올라주기도 했던 모습입니다. 이어서 제주항공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도 좀 비슷한 흐름이죠. 네. 현재 6%가 넘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하방 압력이 좀 가해졌었는데 오늘 이 항공주뿐만이 아니라 여행주, 뭐 면세점주, 카지노주 등도 함께 올라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국제유가 소식에 힘입어서 리오프닝주들이 힘을 좀 발휘하는 모습이었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는 것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고 있고 네. 또 하필 또
또 휴가철을 앞두고 이렇게 돼서 특히나 여행에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그러한 걱정도 되고요. 네.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좀 불안함을 감지를 하고 있어서 여전히 리오프닝 주 마음 놓고 지켜보기에는 조금 또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또 유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또 환율 이야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환율 정말 너무 올라가지고 네.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저 환율 차트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환율 차트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네. 1,300원대에서 얼마나 가고 있을지. 네. 네, 환율 차트 함께 보시면요. 네. 오늘도 1,300원을 웃도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마감을 했을 때 1,305원 60전에서 마감을 한 모습인데요. 계속 움직임을 그 정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요. 1,312원까지 환율이 치솟았었기 때문에 야, 큰일 났다. 어디까지 오르려고 얘가 이렇게 부릉부릉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살짝 내려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원래는 1,300원 넘었네 어쩌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 걱정이 오히려 약간 무색해질 정도로 맞아요. 너무 맞아요. 이제 올라가서 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뭐 이번 달에 계속해서 빅 이벤트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환율이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그게 다 지나가야 모든 사람들이 좀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야 환율도 진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뭐 겪을 건 겪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당분간은 달러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 안 하시는 분이 안 계실 겁니다. 네. 그렇죠. 달러 강세를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유가의 경우에는 지속된 달러의 강세화가 유가 하락에 영향을 준 만큼 또 관련된 주가의 향방, 이로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과 섹터에 집중을 해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오프닝주로 인해서 유가와 항공주 관련 소식까지 짚어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아나운서님, 두 번째 이슈 부릉부릉. 부릉부릉입니다, 정말. 네, 소식이죠? 제가 네. 아까 코스피 시황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얘기하면서 현대차에 관련돼서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었는데요. 현대차가 국내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현대자동차는요, 약 30년 만에 국내 공장을 새로 짓게 됐습니다. 자동차 산업 변화에 발맞춰서 현대차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세우겠다는 건데요. 현대차 노사는 지난 11일 밤에 올해 15차 임금교섭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 공장 미래투자 관련 특별 합의서를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장은 현대차의 국내 최대 생산 기지죠. 울산 공장 안에 들어서게 됩니다.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25년에 완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측은 울산 공장 내 유휴 용지나 또 노후된 생산 라인을 정리한 뒤에 남아있는 공간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게 될 전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국내에 전기차 전용 공장이 생긴다라는 게 참 고무적인 소식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전기차의 마켓쉐어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상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또 전기차 친환경차 관련돼서 또 마진율,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율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대표주들이 전기차의 비중을 늘렸을 때 또 실적에 있어서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물론 지금 기존 차량들도 판매가 되고 있고 여전히 인기가 있는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브랜드지만 전기차의 비중에 따라서 또 세계 시장을 대표할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덕분에 자동차주들이 좀 달려가고 있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현대차, 기아 외에 또 볼만한 종목들 있을까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죠. 그런데 네. 이 현대차와 기아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전문가 분들이 많은 분들이 현대차보다는 기아의 손을 더 들어주는 편이었어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내세워 주셨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현대차의 이런 소식이 그래도 나 아직 여기 있다. 현대차가 좀 이렇게 건재하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96년에 아산 공장을 완공한 후에 29년 만에 현대차의 신공장이 건립되는 건데 뭐 용지 규모나 뭐 연간 생산량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대차 노사는 국내 공장의 생산 물량을
공장을 재편하고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지어진 노후 생산 라인을 좀 단기적으로 재건축하는 데에도 이번 노사협의에서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제는 정말 앞으로를 나아가는 재편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든 이제 다 새 거가 생겼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노후되기 마련이고 그렇죠. 우리 생산 라인들도 지금 다 노후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얘네들을 이제 좀 바꿔가면서 우리 앞으로 더 나아가겠다. 전기차 쪽으로 좀 우리가 힘을 쏟아보겠다라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래서 뭐 현대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대내외 위험성이 있기는 하다라고는 밝히고 있습니다. 뭐든 첫 시작을 하다 보면은 좀 리스크가 따르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조금 만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라고 인정은 했지만 그래도 국내 공장의 뭐 미래 비전과 고용 안정을 중심으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국내 공장을 증설을 하는 게 아무래도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 국내 공장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연진 하나님께서 물어보셨던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부터 현대차부터 봐야겠죠. 네. 현대차 오늘 아까 시총 상위 종목들의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요. 2.79% 지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8만 4천 원, 3,500원 그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는 있지만 대형주가 2%대의 상승률을 보여준다는 건 그래도 정말 강세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이게 참 대형주들은 아무래도 엉덩이가 무겁다 보니까 맞아요. 1% 올라도 많이 올랐네 하는 수준인데 오늘 거의 2.5% 가까이 오르는 모습 현대차가 보여줬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현대위아 빼놓을 수 없겠죠. 항상 세트로 같이 다니는 모습이에요. 네. 현대위아도 보시면 아무래도 현대차보다도 더 큰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7%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어요. 58,400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 그룹이 지금 굉장히 다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현대모비스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4% 거의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이와 관련해서 완성차 라인들도 있지만 완성차가 간다면 또 따라붙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센트럴모텍, 모베이스전자, 화신, 현대공업 등의 전기차 테마가 이제는 아예 테마 섹터로 다 분류가 돼서 오늘 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센트럴모텍도 그러면 한번 네. 볼까요? 센트럴모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아쉽네요. 음봉 전환이 됐군요. 그러게요. 네. 뭔가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더니 음봉 전환되면서 지금 딱 보합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역시 뭔가 대장주들은 그래도 계속 상승 여력을 가져가지만 네. 저희가 항상 올라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 주가의 움직임을 살펴보다 보면 하위 테마로 내려갈수록 살짝 그 여력이 부족한 모습을 맞아요. 항상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역시 그래도 대장주들이 먼저 움직여주면 하위 섹터들에게는 빛을 볼 날이 꼭 따라오잖아요. 맞아요.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장을 볼 때 코스피 형님이 좀 잘해줘야 그렇죠. 전반적으로 장 분위기가 좋은 것처럼 네. 섹터에서 봤을 때도 대표주 형님주들이 잘 해줘야 또 동생주들이 따라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룰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 현대차가 오늘 잘 선방해주고 있지만 곧 동생주들도 따라오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동차 관련 섹터 저희가 연일 전해드리고 있어요. 네. 때로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질 때도 있고 호재가 전해질 때도 있는데 호재를 자주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전기차 관련된 이러한 분량이 점점 많아지는 만큼 네, 전기차 관련된 또 좋은 소식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슈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슈를 보면서 으잉? 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반도체 관련 소식을 준비했는데 머쓱하네요. 네, 저희가 어제 얼마나 걱정을 했습니까? 이거 어떡하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오늘 깜짝 반등을 하는 반도체주의 모습을 반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왜 그랬는고 하니
정전 관련 소식이 있었어요. 미국 네.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이 전일 일본 히로시마 디램 라인이 지난 8일 악천후로 인해서 정전이 발생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짝 수혜를 입으면서 관련주들이 오르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제가 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여전히 3분기에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그런 트렌드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정전으로 인한 그런 현상은 단기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우세하긴 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체에 투자하셨던 분들에게는 오늘 잠깐이나마 웃을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또 상황에 따라서 마이크론은 피해 규모와 또 손상 규모의 파악을 하기 시작했고 단기 공급 물량은 재고를 통해 충당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돼서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당분간 사실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주가가 살짝 반등하는 게 페이크다라는 맞아요. 의견을 많이 내주시더라고요. 뭐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도 그렇고 이런 개별 종목들에 살짝 나오는 반등세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페이크인가 보다. 맞아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지금은 시장에 깔려있는 이 불확실성이 너무나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해소되지 않는 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승 요인이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겠고요. 네, 관련 종목들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반도체 하면 일단 먼저 봐야 될 종목이 있죠. 네. 대장주 아닐까요? 네, 대장주. 네,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차트 확인하고 계십니다. 네, 보면은 정말 보합권, 딱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6만 전자 가기 왜 이렇게 힘드나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오전까지만 해도 계속 빨간불을 켜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이러다가 불안하네요. 그러니까 장마감 약 30분 정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모쪼록 양봉으로 마무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분사 소식으로 인해서 좀 시끄러웠던 종목이죠. DB 하이텍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B 하이텍 차트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양봉 전환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사 관련돼서 뭐 검토 중이다, 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 네. 또 워낙 어제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나오는 차트 흐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DB 하이텍 관련돼서는 역시 파운드리, 위탁 생산 관련돼서 그동안 주가에 있어서도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시장에서 네. 반도체 하면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앞으로 또 반도체의 흐름, 반도체 업황의 흐름, 또 분사 소식 등의 흐름을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종목 하나만 더 보도록 할까요? 또 SK하이닉스 체크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보고 계시는데요. 약간 그래도 오르는 흐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0만 원 선이 무너진 이후에 좀 방황을 하는 흐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얼른 10만 원 선에 안착을 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이슈 반도체 관련된 상황 살펴보셨고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요. 현정 아나운서님, 요즘에 엔터주 관련된 소식, 부쩍 좋은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엔터주들이 실적 호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이 2분기 실적이 이 기대치에 부합함에 이어서 3분기까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재차 경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요,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해서 좀 어려운 금융시장 환경으로 주가는 좀 부진하고 있지만 서클 차트 탑 400 기준 상반기 앨범 판매량이 무려 3,500만 장으로 성장을 했고 또 신인 걸그룹들이 데뷔 기준 40에서 50만 장, 또 2년차 그룹들인 에스파, 엔하이픈은 100만 장을 돌파하는 이런 믿기 힘든 고성장으로 매 데뷔 또 매 컴백마다 실적 추정이 상향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 빅3라고 할 수 있죠. 엔터 빅3 뭔가요? SM, YG. SM, YG, JYP. 네, JYP. 이 엔터 빅3의 대표 걸그룹 주자들이요, 8월에 대격돌을 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기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기대가 됩니다. 이 더운 여름날
우리 뭐 이야기하다 보면 썸머퀸 그래서 또 여름에는 맞아요. 대표 걸그룹들이 시원한 여름 노래를 많이 발표하기도 했었고 네.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네. 어떤 빅스타들이 컴백을 할까요? 네, SM에서는 소녀시대, 오. 그리고 JYP에서는 트와이스, 와. YG에서는 블랙핑크 이렇게 빅3 엔터의 대표 걸그룹이 대격돌을 펼칩니다. 와, 아니, 왜 정말 그때 대격돌인데요? 왜 대격돌을 하는 걸까? 한 명씩 좀 사이좋게 나오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골고루 그러니까요. 좀 다 좋아할 수 그러게요. 있게. 시기에 맞게 이때는 SM의 주주가 돼서 살짝 수익 실현하고 이때는 YG로 갔다가 또 수익 실현하고 이러면 그러니까요. 좋을 텐데요. 우린 다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아미거든요. 아, BTS의 팬인데 사실 하이브의 주가가 조금 주춤을 하면서 그쵸. 엔터주는 약간 조금 이제 안 보려고 마음에서 멀어졌나요? 네네네 그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엔터 빅3의 또 걸그룹 컴백 소식 그리고 주요 아티스트들의 어떤 새로운 데뷔 소식들이 들리면서 하이브를 제외하고 3사의 어떤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신인 그룹들의 데뷔뿐만 아니라 월드 투어가 또다시 재개가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코로나19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었어. 요즘도 아니긴 하지만 네, 맞아요. 네네 리오프닝이 다시 재개가 되면서 월드 투어 재개로 또 내년 상반기까지 아주 견고한 실적과 모멘텀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한편 또 2분기에 하이브, JYP, SM, YG의 예상 영업이익은요 각각 227%가 작년 대비해서 오른 모습이라고 오.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가 227% 그리고 JYP가 91% 이렇게 올랐고요. 또 오늘 이런 소식들에 버킷 스튜디오 그리고 네. 각종 또 엔터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엔터주들 쪽에서 연일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저희가 얼마 전에 블랙핑크 컴백 소식이 알려지면서 YG 플러스, YG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르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주요 걸그룹이 컴백할 때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관련 주가도 들여보시면 네. 내가 좋아하는 걸그룹을 뭐 응원할 수도 있고 오. 또 주가는 오를 테고 두 가지 재미를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소녀시대, 트와이스, 블랙핑크 다 너무 좋아하는 걸그룹들인데 올 여름에는 이 세 걸그룹과 함께 즐거운 여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네. 저도 좀 주주가 돼봐야 되나 고민도 되고 그러네요. 네. 그러면 블랙핑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YG 플러스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봐야죠. 네, 오늘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1.07% 현재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5,670원 선을 지나고 있고요. JYP가 크게 올라주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도 4.58% 올라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54,800원 선을 지나면서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엔터주 실적, 호실적 전망으로 인한 주가가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엔터주 관련된 소식은 또 잠시 후 특징주 소식에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지영 아나운서님 차례죠? 네, 이렇게 또 뭐 상승하는 소식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날이 저는 참 좋습니다. 좋아요. 네. 하락하는 것보다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릴 때 저도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선떡선떡 하는데요. 네. 제가 상승을 했다라고 소개를 해드릴 종목 테마는요. 게임과 모바일 게임 테마입니다. 네. 네, 중국 판호 발급이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에 오늘 들썩들썩 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그야말로 빅 이슈였습니다. 넵튠의 주가가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요. 자회사인 님블 뉴런이 개발한 게임이 중국의 판호라는 거는 게임 서비스 허가권을 뜻하는데 이 판호를 받았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어젯밤에 중국 국가신문 출판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67개 게임을 대상으로 신규 서비스 허가 판호를 발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판호 발급 목록에 한국의 카카오 게임즈 산하 넵튠의 자회사 님블 뉴런이 개발한 이터널 리턴이라는 게임의 모바일 버전 이터널 리턴 인피니트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 이 게임 쪽은 말이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게임 회사가 있고 그거에서 나온 자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게임을 내세웠는데 거기에 또 모바일 버전이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모바일 버전인 이터널 리턴 인피니트가 이번에 판호를 받으면서 오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한 건데요. 앞서 중국은 지난 4월과 6월에 각각 45개와 60개의 판호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유주 게임즈의 인피니트 킹덤, 또 금산 소프트의 자회사인 시산주의 바이패스 등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올해 들어서 이 판호를 발급하는 주기도 짧아지고 또 판호를 받은 게임 수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판호 발급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정상적인 수준을 밟아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이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좀 확산이 되면서 게임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길어지니까요. 그렇죠. 네. 뭐 저도 밖에 나갈 생각보다는 뭐 집에서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게임도 좀 찾아봤다가 뭐 그쵸. TV도 틀어봤다가 뭐 이런저런 콘텐츠도 봤다가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게임을 더 많이 찾으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또 코로나19가 재확산을 하고 있다 보니 다시 또 게임 이용 시간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게임 쪽으로 시선이 조금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게임 관련돼서 우리 세계경제TV에는 게임 전문 아나운서 우리 현정 아나운서님 제가요? 네. 전문 아나운서가 무슨 일이죠? 되셨군요. 게임 알았어요, 제가. 게임 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게임 전문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게임 관련 문의는 우리 노란톡으로 아, 예. 네, 현정 아나운서님께 문의 예, 주시면 제가 많이 알려드려요. 네, 답변을 드릴 겁니다. 현정 아나운서님 좀 기대하고 네. 있는 신작이라든지 좋아하는 신작이요? 게임. 네. 아, 신작 소식이요? 제가 신작 소식은 지금 알고 있는 건 없지만 네. 이 신작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또 오르잖아요. 그렇죠. 게임주들이 사실은 최근에 조금 부진한 모습들이 좀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이렇게 게임주들이 올라주는 모습이 보이면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그렇죠. 이 내적 친밀감이 좀 아. 있기 때문이죠. 역시 게임 전문 아나운서답게 네네네네. 네, 경제와 게임 둘 다 전문 아나운서입니다. 아, 예, 오. 양쪽으로 다 좀 불러주시고요. 예. 우리 게임통 아나운서답게 역시나 게임주가 오르면 기분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중국의 판호라는 것이 중국에서 뭐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하면 봉쇄를 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판호를 그동안 안 줬다는 건 문화적인 문을 닫았던 거죠. 아, 이거 참 네. 뭔가 옛날에 그 흥선대원 아, 맞아요, 맞아요. 정도의 세국 정책처럼. 이상한데요. 네. 그래서 사실 게임주들이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국의 판호 발급이 중단되면서 좀처럼 그 문이 열리지 않으면서 좀 부진했던 영향도 없지 않은데 이 중국 판호를 받았다는 소식이 저는 사실 일명 깨알못 게임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반갑게 느껴지는 뉴스였습니다. 네. 자, 그럼 관련주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 넵튠 살펴봐야겠죠. 오늘 네. 상한가로 기록을 한 종목인데요. 여태까지는 주가의 흐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역시 게임주는 이 신작 발표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뭐 허가를 받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야 갑자기 급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멋지게 멋지게 장대 양봉을 그려내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룽투 코리아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윗꼬리가 달리기는 합니다. 그래도 현재 10%대 가까운 흐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5,1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거래량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네. 지난번에 한번 급등을 했었다가 살짝 내려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항상 이렇게 급등을 했었다는 거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필요한 시기에는 또 찾는다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펄어비스와
약간 아쉽기는 하네요. 네. 다른 종목들의 상승률에 비해서는 뭐 음. 아쉬운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위메이드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펄어비스와 비슷한 수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대 상승률 기록하면서 현재 66,6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게임주 관련돼서 모처럼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 오후장입니다. 저희 세계경제TV에는 게임 전문 아나운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계경제TV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이슈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인데 코로나19 확산 계속 더블링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살펴보니까 금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4만 266명으로 발표가 됐는데 지금 저희가 어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1,000명 됐대요. 그런데 그러게요. 또 2만 명 됐대요. 음. 그러더니 이제 4만 명까지 왔습니다. 지금 올 8월, 9월 사이까지 해서 국내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대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연일 좀 불안해지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가 이거 조금 심상치 않다 싶었던 게 전파력이 빠르고 면역 회피 가능성이 있는 변이라고 하네요. 예, BA.5 변이가 확산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 면역 회피라는 거는 뭔가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코로나19에 한번 걸렸다 그러면 뭐 항체가 그쵸. 생기기도 하고 일종의 뭐 면역이 생긴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것을 회피한다라고 하니까 다 소용없다라는 거군요. 어떤 사람도 네. 재감염될 수 있는 네, 거군요. 재감염의 우려가 좀 상당하다 이러한 어허. 분석도 있고요. 아직 뭔가 확실하게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조심해야 된다. 네. 엔데믹이 정말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계속 이제는 코로나 초창기보다는 치명률이 많이 낮아졌다. 다들 뭐 감기보다 살짝 더 아픈 수준이라고 하니까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뭐 방역 면에 있어서는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늘 덜컹하는 게 우리 앞서서 리오프닝주 이야기도 했지만 이러한 소식이 들리면 꼭 가려다가 주가가 주춤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점이 어떻게 보면 더 불안합니다. 우리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될까봐 그것도 전 또 좀 염려스럽고요. 네. 또 주가에 있어서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모쪼록 이 재확산의 그런 폭이 좀 좁아져서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냥 우리가 일상을 이어가면서 개인 희생 힘쓰고 네. 그 정도로 조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를 하면서 8월 중순에서 9월 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20만 명 정도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상기시켜 주시면서 뭐 4차 접종의 확대 그리고 격리 기간을 유지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쪼록 더 퍼지면 안 되겠어요. 하필 또 휴가철 그러게요. 좋은 시즌 돌아올 때 유행이 시작되다 보니까 좀 조심하셔야겠고 우리 아나운서님들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후유증이 상당하더라고요. 맞아요. 피로감도 있고 우울감도 있대요. 그리고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까지도 이 후유증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어머, 그래서 내가 눈앞이 네. 캄캄했나? 걸리셨었어요? 네, 저는 한번 확진이 됐었어서 이게 아무래도 어.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그렇죠. 저희는 마스크를 벗고 방송을 그쵸. 하잖아요. 네. 저도 또 이제 프리랜서로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니까 여기 가서 일하고 저기 가서 일하고 하다 보니 어느샌가 걸려 있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저는 많이 안 아프신 분들도 사실 많다고 들었는데 저는 되게 아팠어요. 정말 일주일을 끙끙 앓았던 사람이어서 야, 이거 다시 걸리고 싶지 않다. 맞아요.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아까 면역 회피를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심장이 철렁하네요. 또 걸릴 수도 있겠다. 여기서 덜컹한 거예요. 음. 와, 이게 한 번 걸렸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렇죠. 저도 조심하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조심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은 짧게 마무리할게요.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그러네요. 코로나 확산 관련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달려 마지막 이슈까지 왔습니다. 자, 현정 아나운서님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네. 오징어 게임 관련 아, 소식인데요. 궁금해요. 오징어 게임이 미국에서 에미상 드라마 부문 작품상 후보에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요, 미국의 방송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이 에미상의 드라마 부문 작품상 후보에 올랐고, 이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이죠, 이정재 씨가 드라마 부문의 나무주연상 후보로 우와. 지명이 되는 등 이 출연진 4명이나 이 연기상 후보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 오징어 게임이요, 이 수상 후보로 지명이 되면서 최초의 비영어 작품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해요. 와. 네, 그래서 작품상을 포함해서 모두 14개 부문에서 후보로 지명이 되면서 외국어 드라마로는 최다 부문으로 지명이 된 것으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네. 네, 요즘에 두 분은 근데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네, 진짜 봤어요. 재밌게 봤어요. 아, 정말요? 네. 요즘에 오징어 게임 재밌게 봤지만 또 넷플릭스에서 요즘 우영우도 핫하거든요. 엄청 핫하죠. 완전 재밌던데 보셨나요 혹시? 아, 지금 제가 아직 정주행을 시작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진짜요? 꼭 저도요. 보셔야 됩니다. 아, 꼭 봐야 되는군요. 네네, 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우리 우영우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우투더 영투더 이거 아실 건데. 아, 예. 저게 뭐죠? 아, 저도 이거 연습에 대회를 저도 따라가야 동참하고 되니까. 싶네요. 빨리 네. 보셔야 됩니다. 네. 영투더랑 이거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넷플릭스가 공개한 공식 글로벌 탑 10 주간 차트에 따르면요,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지난주에 비영어 TV쇼 부문의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소식 속에서 이제 컨텐츠 테마가 또 상승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버킷 스튜디오가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버킷 스튜디오 주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거래량도 상당히 좋습니다. 거래량 많이 붙었네요. 네네. 장중에 24%가 넘게 상승을 했던 모습인데요. 현재도 15.33%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강세 보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네, 버킷 스튜디오 이외에도 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확인을 해보시면 현재 소폭 상승 중입니다. 2.8% 넘게 올라주고 있네요. 네. 오늘 또 그리고 아까 시총 상위 종목에서 또 우리가 짚어봤었던 CJ ENM도 오늘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네,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흐름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또 6%가 넘게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아까 또 실적 호황 이야기 나오면서 엔터주들이 상승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오징어 게임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컨텐츠 테마들이 아주 오늘 시장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만약에 수상까지 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면 주가에 있어서도 반응을 다시 할 가능성도 엿보이고요. 자랑스럽습니다. 네. 비영어권에서 이렇게 에미상에 노미네이트 되는 그런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너무나 영광이고, 이왕이면 사실 노미네이트도 정말 영광스러운 소식이지만 네. 수상 소식까지 저희 올라에서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버킷 스튜디오 주가가 한때 좀 오징어 게임 시즌 2 한다는 소식에 좀 올라갔다가 좀 네. 주춤주춤 했었는데 다시 좀 활기를 띠는 흐름 보이고 있어서 그 또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항상 이제 오징어 게임 하면 버킷 스튜디오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네. 앞으로 또 수상의 흐름, 가능성 점쳐보시면서 투자도 고민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 컨텐츠주 소식까지 저희가 이슈들을 다루면서 달려왔습니다. 자, 미처 못 다룬 특징주들도 한 2개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너스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무상증자 관련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무상증자 관련 소식에 힘입어서 지니너스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지금 음봉으로 지금 다시 차트가 켜지면서 결과적으로는 5%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무상증자 관련돼서 이슈가 많았습니다. 사실 무상증자 하면은 그동안 호재로만 인식이 되었던 것이 사실인데 항상 신중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의 장초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5%대 상승선에서 마무리를 하려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니너스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나머지 한 종목은 데브시스터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 관련돼서는 디즈니 콜라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데브시스터즈 주가 왜 올랐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즈니 쿠키런 킹덤 콜라보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데브시스터즈 측에서 이미지를 하나 공개를 했어요. 쿠키런 킹덤 SNS 채널을 통해서 하반기 대형 IP 콜라보 힌트 이미지를 게재를 했는데 이 이미지 속에서 미키마우스, 디즈니의 오. 대표 캐릭터죠. 이 디즈니의 미키마우스가 등장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데브시스터즈 주가 움직이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데브시스터즈 차트 보고 계시는데 올랐네요. 10%대 상승하면서 오르는 흐름 보여줬고 이것이 정말 맞다. 정식으로 발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 또 다시 한번 데브시스터즈 종목 노트해 주셨다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7월 13일 올라 준비한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비가 많이 왔던 날씨였는데 좀 오고 가는데 또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다가오는 장 마감 또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